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사실상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독점할지 아니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배려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제67주년 현충일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군산과 익산에서 3년 만에 현충일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인 오늘 전북 지역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6도 사이를 기록했고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속에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평균 5mm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산간 지역에는 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 사이까지 올랐고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이번 주까지 20명 규모로 인수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김 당선인은 전라북도가 성과를 내야 한다며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강조하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 새로운 도전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지사를 비롯한 각종 정무직 인사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당선인은 또 검증팀을 만들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인데요.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36.2%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경유값은 무려 46.6%나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도의회 전체 의석 40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하면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12대 도의회에는 진보당 오은미 순창 도의원을 포함해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과 정의당 오현숙 도의원 등 단 3명만이 비민주당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도의회와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됐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9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해마다 전반기에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는 6일 지방선거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제9대 시의회는 오는 9월 중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제246회 1차 정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익산시의회에서 활동할 25명의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전반기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독점할지 아니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배려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익산시의회에 입성한 25명의 의원들. 익산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전반기 의장은 갑 지역구가 맞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 자천, 타천으로 5의원을 중심으로 의장 선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의장 후보로는 3선 박철원 의원과 4선 김충영 의원, 5선 최종호 의원, 최다선 6선에 박종대, 조규대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종대, 조규대 의원은 의장을 지낸 바 있어 박철원, 김충영, 최종호 의원의 3파전 양상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위원장인
김수웅 국회의원의 복심이 어떤 시의원에게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을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 어떤 의원을 선택할지도 전반기 의장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의원 사이에서도 을 지역들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뭐 하니까. 전반기 의장 몫이 갑 지역구라면 부의장 몫은 을 지역구. 을 지역구는 선출직 11명 가운데 6명이 초선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출신 재선 의원과 제8대 후반기 의장인 유재구 의원을 제외하면 김경진, 김진규 의원 등 2명으로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을 할지 아니면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에 배분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9대 일산시의회에 입성한 비민주당 의원은 모두 5명. 갑 지역구는 민주당 출신으로 무소속 3선 조남석 의원과 무소속 6선 조규대 의원이 있고, 을 지역구는 진보당 초선 손진영 의원과 무소속 초선 이종현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이 있습니다. 다선인 무소속 의원들이 협치를 강조하며 자기 몫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주 후면 제9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게 되는 일산시의회. 민주당이 독점할지 아니면 소수정당 배려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슬롯 반환을 요구하면서 군산공항 운항 편수가 감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군산공항 슬롯을 김포 제주 노선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럴 경우 군산공항에 취항한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슬롯을 활용한 항공편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슬롯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받은 시간대를 말합니다. 한편 군산공항 탑승객은 지난해 28만 197명이 이용하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토양오염 우려 지역 15곳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와 공장, 폐기물 처리장, 놀이터 등 15개 지점으로 중금속과 불소, 유긴 등 모두 22개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어선 지역은 정밀조사와 토양 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는 9일 치러집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등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내에서는 17,557명이 응시했습니다. 개인별 성적표는 다음 달 6일 받게 되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익산도의원 1선거구에 출마했던 김민서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서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19.74%로 호남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7대 익산시 의회에 진출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익산시장 선거에 나섰다 도의원 선거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또는 반복된 악의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집회를 진행할 때 폭행과 방화, 협박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평온 침해 행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7주년 현충일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군산과 익산에서도 3년 만에 현충일 추념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묵념을 올립니다. 현충일인 6일
군산 나운동 군경합동묘지와 익산 팔봉동 군경묘지에서 67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군 장병들의 조총 발사에 이어 참석자들의 헌화와 분향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군경 묘역에 직접 헌화하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평소에 현충일 하면 그냥 쉬는 날 하고 넘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학생 대표로 나와서 헌시 낭독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다른 분들이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몸소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각 보훈단체장과 정치인, 군경 관계자, 일반 시민들도 호국 영웅들의 영전에 추모의 꽃을 올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정용사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호국 보훈의 의미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북에서는 도발을 좀 계속 일삼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생각들을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어 현충일 단 하루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안보 의식을 튼튼히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잊지 않고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호국 보훈의 호국 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깨우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념식 행사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수백 명이 참석해 3년 만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조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기리는 현충일.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22명으로 올해 1월 18일 이후 139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로 보면 국내 발생이 5,005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21명입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16만 8,708명입니다. 도내에서 1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주 60명, 익산 30명, 군산 35명으로 모두 193명입니다. 하루 전보다는 185명 줄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만 159명이며 재택 치료자는 1,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새만금 수락갯벌의 보존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수락갯벌에 검은머리 물대새와 넓적부리 도요, 두루미 등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고 있다며 경제성 없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철회하고 생명에 따른 수락갯벌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오르면서 많은 생명이 폭염에 죽고 흉작으로 식량 위기가 도래했다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공항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갈 갯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올해 스마트팜 창업 교육생 모집에 모두 190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134명, 전남 105명 순으로 전북은 전국에서 지원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게 스마트 온실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남원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됐습니다. 이 여성은 집 텃밭에서 상추 따기 작업을 했으며 전신 쇠약과 미열, 다리 통증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며 고열과 함께 구토와 설사, 백혈구 감소 등을 동반합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아파트 등 도내 주택 매매는 줄었지만 전세와 월세 거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 지역 주택 거래량과 착공 물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달 전북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052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50건보다 16.4%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4,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70건에 비해 41.2%나 증가했습니다. 도내 폐기물 화재 10건 중 6건 이상은 고온 다습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발생한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는 모두 17건입니다. 이 가운데 65%는 습도가 70% 이상인 날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을 앞둔 다음 달 초까지 폐기물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빅데이터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 2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지며 발굴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 앞바다에 어린 꽃게 10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일 고창 앞바다에 어린 꽃게를 방류한 데 이어 내일 군산 앞바다에 어린 꽃게 10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꽃게는 이듬해 봄이면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 꽃게 방류가 어업인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산북동에 있는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53분쯤 불이 나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큰 불은 진화됐지만 야적장에 6,000톤 정도의 폐목재가 쌓여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28살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27살 D씨에게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일 전주 시내 모텔에서 후배를 10시간 동안 감금한 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931건의 순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순환 사고는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8월이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7월 15.4%, 6월 12.5% 순입니다. 장소별로는 바다가 31.3%로 가장 많았고 원인별로는 익수사고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순환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물놀이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원광보건대가 선정됐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특화 분야에 대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원광보건대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익산시와 함께 오는 2025년 2월까지 그린바이오 식품과 돌봄 특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평생직업 교육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의 낮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예상됩니다. 익산은 17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